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총선 전 마지막 동행가 뉴스터디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를 제가 개표 방송을 준비하느라가 쫙 보다 보니까 너무나 결과가 궁금해지는 20명이 있더라고요. 그 20명을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이 중에서 꼭 됐으면 하는 후보, 아니면 꼭 안 됐으면 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탑 20, 20위부터요 1위까지 올라가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없습니다. 그냥 동행이 뽑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0위 갑니다. 20위. 이 사람입니다. 이정현. 전남 순천 광양을 왜 제가 주목하느냐? 그래도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이 혹시라도 귀환을 할까? 이정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새누리당 대표하고 벌써 3선을 했어요. 벌써 호남에서 몇 번째 출마인지 아십니까? 9번째 출마입니다. 제일 처음에 1995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떨어졌죠. 그 이후에 광주에서 3번, 지금 전남, 순천,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맞붙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혜경 씨 수행으로 공천대 논란이 됐었던, 여론조사에는 많이 뒤지고 있어요. 혹시 될까 해서 제가 붙여봤고요. 19위. 자, 19위는요, 이 사람입니다. 박지원. 전남, 해남, 진도. 이 사람에게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올드보이가 과연 귀환할 것이냐. 자, 올드보이라고 제가 표현 드렸는데 나이를 찾아보니까요, 1942년생이에요. 이번에 출마한 모든 후보 중에 최고령입니다. 프로필 붙여야 아실까요? 다 아시죠? 국정원장하고 DJ 김대중 비서실장인데, 자, 이분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복당을 누가 시켜줬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켜줬죠. 또 뭐라고 했어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으로 들어와 달라고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나름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붙여볼까요?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모두 러브콜을 받는 사람. 상대 후보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있다고 하고요. 자, 또 한 명의 올드보이 관심 가져지는 사람은 전북 전주병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인데요. 정동영 의원은, 자, 이재명 대표가 정통 출신이죠.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 대통령하고 맞섰을 때 그때 정통에 참여했었던 그 인연으로 혹시 공천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8위 넘어갑니다. 18위. 자, 이 사람입니다.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자, 이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박근혜 변호사가 과연 국회에 입성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감옥에 있을 때 옥중수발 다 하면서 변호사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한 이후에는 대구 달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집도 마련해주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 역할을 하죠. 국민의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챙겨주느라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찾아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죠. 상대는 달서갑의 민주당 권태웅 후보고요. 17위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도 궁금해지네요. 이 사람 왜 궁금해집니까? 친박계의 좌장이 귀환할 것이냐. 자, 박근혜 정부의 자타공인 최고의 실세 좌장,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 경북 경산에 출마한 후보는 조지현 후보인데, 자, 이게 또 공교롭게요, 최경환 후보가 출마할 수 있었던 건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걸 누가 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썼던 조지현 후보가 여기서 공천을 받았네요. 자, 공교로운데. 자, 박근혜 대통령도 혹시 등판을 해서 도와줄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으로 나옵니다. 조용하게 지금 선거 치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궁금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 붙여볼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야, 정의당이요, 많이 지금 쪼그라들었죠. 진보당에 뺏기고, 조국혁신당에 뺏기고, 새로운 미래 뺏기고 하면서, 자, 녹색정의당의 유일한 후보, 유일한 희망. 4년 전 총선 때도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자, 민주노동당으로 처음에 당선된 이후에 이번에 되면 무려 5선. 경기 고양에서만 내리 3선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와 계속 맞섰는데도 이길 정도로 경쟁력을 보여왔는데 자, 이번에 과연 될 것이냐? 또 5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민주당의 김성회 후보와 경기 고양갑, 고양 한번 해보겠다고 국민의힘은 행안부 차관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 심상정 후보 이런 얘기도 하네요. 사고를 안 치니까 뉴스가 안 나온다. 자, 이번에도 생환할 수 있을까요? 자, 15위는요. 이 사람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이 준 기회 잡을까요? 뭡니까?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죠. 분명히 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그죠? 이원욱, 조홍천 의원과 함께. 그런데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2위 아니면 1위예요. 왜? 왜냐? 바로 민주당의 세종갑, 원래 세종갑의 이영선 의원이 원래 앞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천받고 나서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박탈됐어요. 그죠? 당에 냈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선관위에 냈던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당에 허위를 냈다라고 해서 공천이 박탈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구도인데 지금 그래서 김종민 후보 요즘 민주당에 사과도 했죠. 아, 내가 탈당한 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구애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늘이 준 기회 잡을 수 있을까요? 14위 넘어갑니다. 14위 여기다 붙일까요? 14위 경기 부천을의 민주당 김기표 후보. 제가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대장동 변호인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자, 김기표 후보는요.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반부파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누구를 변호했어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변호인 보면 정진상 변호인 이건태 후보, 정진상 변호인 김동화 후보, 여기 서대문갑, 김용 변호인 김기표 후보, 여기 경기 부천을, 이재명 대표 변호사 박준택 광주 후보,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 이 사법리스크 전담했던 양분당 광주 후보. 여기 다 지금 공천 받았거든요. 정말 다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김기표 후보는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 비서관 했다가 석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영끌 갭투기 논란으로 거의 50몇 억을 대출 받아서 60몇 억짜리 이제 상가 두 채를 샀다는 건데, 본인은 갭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인정했지만 어쨌든 이번엔 출마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의 박성중 후보와 새로운 미래 서른 현역 의원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3위 갑니다. 13위. 이 사람 당선 또 궁금해지죠. 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챙긴 후보. 이재명 대표요. 거의 매일 가고 있어요. 거의 매일. 동작을 해. 예. 틈만 나면 가요. 재판하다가 끝나면 가고. 재판 가다가 또 가고. 왜? 여기는 꼭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왜? 누구랑 맞서느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맞서는 이곳. 원래 현역은 누구예요? 자, 이수진 의원인데 공천 떨어지고 지금 영입인사라고 했죠. 이 영입인사 누구예요? 자,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윤석열 정부에 맞섰던 될까요? 그럼 여기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여기는 꼭 이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위 자, 윤석열 대통령과 맞선 사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맞선 사람 바로 반윤 아이콘 이성윤 전 검사장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경선 거쳐서 전북 전주을 지금 후보가 되어 있지요.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갈 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둘이 사이가 안 좋았죠. 왜? 이 사람은 여기와 가까웠으니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대면 보고를 계속 받아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받겠다. 오지 마라. 그래서 안 왔고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정권 탄생한 이후에 하나회다라고 비판하면서 반윤 아이콘으로 해서요. 이재명 대표가요. 마지막 영입인사. 인사 영입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가서 영입위원장이었으니까 이게 파라도 입혀주는데 마지막 영입인사로 바로 이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주을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이거 전주에서 오랫동안 출마했었고 당선도 된 적도 있는데 현역은 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11위까지 가볼까요? 붙일 수 있는 김에 11위는요. 여기 추미애 궁금해지네요. 그죠? 경기 하남 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왜 궁금하냐? 되면요. 당선되면요.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선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과연 될까요? 너무 궁금해지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그런데 또 그 상대가 너무나 공교로워요. 얼마나 많이 충돌했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선 후보 때 수행실장했던 이용 후보가 또 거기서 공천을 받았거든요. 거의 대리인 수준이에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죠? 자, 10위 갑니다. 10위.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네, 궁금하신 후보들이셨습니까? 10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부산에서는 뭐 꽤 유명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연대에 출마한 노정현 후보. 네, 이 후보에 관심을 가진 이유. 부산이 정말 뒤집힐까? 부산이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정말 국힘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심지어 진보당도 될까? 그런데 여기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예요. 민주당의 후보가 없습니다. 단일 후보고 연재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어쨌건 이 지역에서 꽤 인지도는 있는 후보인데 과연 될 것이냐. 자, 게다가 또 하나의 관심. 진보당은 대체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비례 3석,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에 일단 3석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노정현 후보도 있고, 자, 거기에 울산의 윤종호 후보도 지금 당선이 될까 말까 또 박빙이거든요. 진보당 아시죠? 통합진보당의 통진당의 후신 그 당이 과연 몇 석이나 될 것이냐. 자,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자, 여기서 경선 이겨서 됐는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9위 넘어갑니다. 부산이 정말 뒤집힐까의 선병의 산 이 사람 전재수 9위. 왜 제가 전재수 의원을 뽑았느냐. 정말 부산 이 험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잖아요. 거기서 3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전재수 의원? 자, 3선 하면 저는 경쟁력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이 부소실장 하고 나서 부산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지금 북갑에서 재선했는데 여기 잡겠다고. 원래 여기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장관 여기 출마를 계속 했는데 안 됐었고 아까 깨졌어요. 4년 전에도 2%포인트 차이로. 근데 여기에 잡겠다고 부산시장을 옆지었고 부산 진갑에서 현역하고 있는 서병수 시장 여기 갖다 붙였잖아요. 자,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3선 되면 인정해 줘야겠죠. 자, 8위 이 사람 이상민. 자, 붙여볼까요? 뭐라고 붙여볼까요? 배신자냐 능력자냐. 무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의장도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되어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휠체어를 밀면서 들어오는 입당식을 했지요. 만약에 당을 바꿔서도 당선되면 이 지역에서 정말 인물로 당선되는 능력자일 테고 지면 민주당 유권자들이 배신자다라고 심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황정아 민주당 여기도 영입인재가 지금 출마를 하는데 한 명 더 있죠. 똑같은 처지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도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7위 넘어갑니다. 7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제가 왜 궁금하느냐. 이 험지에 출마한 청년 보수가 이번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냐.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졌었는데 이번에 4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냈는데 여기 이제 청년 보수라고 했잖아요. 몇 년생이냐면 87년생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마침 상대 후보로 안규령 또 청년 진보가 왔어요. 여기는 89년생이에요. 자, 과연 청년끼리의 맞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서울에 이런 곳이 꽤 있습니다. 4년 동안 텃밭을 닦아온 자,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 영등포울의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상대도 붙여볼까요? 현역 김민석, 현역 김명기. 그러니까 다 졌던 거죠. 또 4년 전에 졌던 이재영 후보, 이해식 현역 의원. 이런 후보들이 과연 돌풍을 일으켜주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지는 거죠. 자, 6위 갑니다. 6위 경기 용인갑 이원모 후보. 딱 떠오르시죠? 윤석열의 사람들은 과연 생환할 것이냐. 1980년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검찰에서 같이 수사했던 한동훈 비롯한 거기에 막내격,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이라도 볼 수 있고 대선 때 바로 대선 캠프에 있다가 자,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인사를 다 담당했던 이원모 후보가 출마했죠. 경기 용인갑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과도 친하겠죠. 검사 시절에 워낙 같이 지냈으니까. 얼마 전에 유세장 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자, 여기는 지금 경찰, 좀 공교로워요. 경기 경찰 출신의 이상식 후보와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죠. 윤석열의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했던 주진우 후보, 부산 해운대가.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홍순원 후보와 맞서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살아남을까요? 이 두 사람 많이 떨어지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엄청 속이 쓰릴 겁니다. 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5위 이 후보 붙여봤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후보. 제가 이 후보를 왜 붙였느냐. 이번 총선에 이 프레임하고 상당히 모든 게 엮여있는 후보인 것 같아서 제가 당선 여부가 참 궁금해져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 후보가 왜 떴어요? 서울 중성동갑에 원래 이 후보가 이제 출마할 줄 알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왔을 때 운동권에 맞서는 경제통, 우리는 경제통으로 공천하겠다. KDI 교수 출신의 윤희숙 후보를 같이 맞세웠어요. 그런데 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띄웠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전현희 민주당 후보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생존해 올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좀 어쨌든 박빙 좀 열세 이게 지금 여태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4위는요. 진정한 한동훈의 사람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서울 양천갑에서 출마한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잘 몰랐대요. 그전에도. 그런데 또 어쩌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비대위원으로 구자룡 변호사를 영입을 했죠. 1978년생. 비대위원을 주로 40대, 50대로 꾸렸잖아요. 좀 젊게. 40, 50대로 꾸릴 때 같이 영입했던 인물이고, 한동훈의 남자 험지 뚫을까. 양천갑이 왜냐면 현역이 이제 여기 양천갑 민주당 황희 의원이거든요. 여기 뚫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세장 가서. 저는 끝까지 구자룡 옆에 있을 것이고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뭘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할 때 구자룡이라는 정치인을 발굴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 아주 국찬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만큼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됐으면 하는 후보인데, 험지인데, 과거에는 험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여기서 3선했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마침 3위가 원희룡 후보네요. 여기는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결과 궁금한 이재명의 대항마.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처음 패배할 거냐? 선거에 나와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패배할 것이냐? 같이 붙여보죠. 상대니까. 상대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아까 민주당 소개할 때는 국민의힘 상대를 붙였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 열세인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긴다면 원희룡 후보로서는 바로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험지에, 그것도 혁신 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내가 험지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험지에 와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나의 정치적 마지막 출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항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주말마다 또 개항 가고 지역구도 상당히 많이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궁금해지죠? 자, 그럼 2위는 누굴까요? 자, 2위는 이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 박은정. 이렇게 붙여볼게요. 조국 돌풍은 과연 끝까지 몰아칠 것이냐. 엄청난 돌풍입니다. 그죠? 지금 조국혁신당 어떤 조사에서는 비례정당 중에 통틀어서 1등 나오는 이런 조사도 있어요. 네, 엄청난 지금 돌풍인데 과연 끝까지 불 것이냐. 자, 일단 당선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니까. 지금 10석, 12석, 15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번이니까 당선이 되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박은정 후보의 이 논란이 과연 조국혁신당 돌풍을 이어갈 것이냐, 제재할 것이냐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박은정 후보 법무부 검찰 담당관을 지냈는데, 자,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이 징계 감찰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면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데 뭐가 논란이에요 지금? 남편
이종근 변호사. 남편 이종근 변호사도 검사를 지냈고 대검 형사부장까지 지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산하 검찰 개혁추진지원당 부단장을 지냈던,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조국 장관과. 그런데 나온 이후에 지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관예우가 지금 무슨 논란이에요? 대검 형사부장이 다단계 수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수사도 했고, 그런데 나와서 다단계 사기범을 변호하는, 그러면서 한 방에 단건의 수임료를 22억 원이나 받은.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게 박은정 후보 그 부부 재산 신고를 봤더니 갑자기 41억이 오른 걸 보니까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봤더니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관예우 아니냐? 자, 조국 대표가 가장 외쳤던 게 뭐예요? 검찰개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혁신당의 강령 1호가 뭐예요?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 철폐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그건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건 전관예우 아니냐? 그럼 뭐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다단계 피해자들이 조국 혁신당 당사로 몰려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 이 논란에 대해서 이건 후보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 아니냐 이건. 그리고 수임 계약서를 썼으니 전관예우가 아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쌍팔년도냐? 요즘 수임 계약서 안 쓰고 전관예우 한 사람이 어디냐? 반박을 했는데 어쨌건 이 논란이 한바탕 불어닥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과연 조국 혁신당 돌풍은 끝까지 불 것이냐? 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전체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왜 미칠 수 있느냐?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면 지역구를 누구 많이 찍겠어요? 민주당 지역구를 많이 뽑고 그러면 민주당 지역 당선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1위는 누굴까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실까요? 누구를 제가 뽑았을 것 같습니까? 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예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될 것이냐? 경기 안산갑은 민주당 텃밭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공천 받으면 이 상황에서는 당선이 될 걸로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연 될 것이냐? 될 것이냐? 네, 막말에 꼼수대출에 그래도 금배지를 달 것이냐?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양문석 후보는요, 언론연대라고 해서, 자, 언론, 자기들 표현은 언론 개혁을 한다고 하죠. 보수 언론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그런데 이 후보, 계속 논란이었어요. 계속. 자, 공천 전에는, 결정 전에는, 자, 상대 전해철 의원이거든요. 거기를 수박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수박! 이제 수박 논란 한창 있었잖아요. 그죠? 민주당 공천 비명을 수박이라고 부르면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라고 하면서 징계 얘기도 나왔었던. 자,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논란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노무현 재단에서 항의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편법 대출 논란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어차피 당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요거는 이제 또 국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틀어막겠다고 15억 원이 집값 15억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을 한 푼도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집 사는 사람은 마치 집값을 올리는 그런 죄인 같은 분위기도 마련했는데 논란이 뭐예요? 자, 양문석 후보가요. 그 시기에 서울 서초동에 집을 샀어요. 31억짜리.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선 15억 넘으면 대출 못 받아요. 그럼 대출을 안 돼야 되는데, 못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봤더니 그럼 어떻게 그 대출을 받았냐? 봤더니 서초구에 집을 샀는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누가? 20대 딸이. 아니, 소득도 없는 20대 딸이 어떻게 대출을 받아? 그것도 얼마나? 11억이나. 31억 제가 준비를 했네요. 11억 원이나.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거 봤더니 사업자 대출이에요. 왜? 집담보대출로는 대출이 안 되죠. 15억이 넘으니까. 근데 20대 대학생이 무슨 사업을 해?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조사해보고 지금 금감원까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 봤더니 지금 본인도 편법이었다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봤더니 지금 이 사업자고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자라고 이제 하면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증빙 서류도 지금 다 허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양무석 후보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는 하면서도 버텨요.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당도 민주당도 조용하죠. 이제 총선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여기 당선이 될 것이냐. 이제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의 장성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볼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미래기획관 했던 장성민 후보인데 만약에 여기가 사퇴해버리면 이것도 무투표 당선이에요. 후보 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자, 제 마음대로 뽑은 20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누가 되면 좋겠고 누구는 안 되면 좋겠고라는 생각들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채널A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날 제가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뉴스도 진행하고요. 저와 함께 동의가 뉴스터디 시청자분들은 모두 4월 10일에 저녁에 저와 함께 개표 방송 보면서 이들이 과연 당선이 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딱 뽑은 잘 아는 정치고수 기자도 했고요. 또 숨겨진 패널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총선 준비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총선 결과를 받아든 상태에서 뉴스터디 돌아오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